안녕하세요. 오늘은 수능 완성 11번째 챕터 파동의 진행과 굴절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자, 2점짜리 문제입니다. 1번 보세요. 그림 가나는 XY 평면에 놓인 용철의 한쪽 끝을 잡고 X축 또는 Y축 방향으로 규칙적으로 진동시켰을 때 용철상의 한 점의 변위를 시간 t에 따라 각각 나타내는 것이랍니다. 용철에서 발생된 파동의 진행 방향은 플러스 y 방향이고 파동의 진행 방향은 플러스 y 방향이고 파장은 10cm래요. 자, 그런데 x축을 보세요. x축 방향으로는 진동하는 게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항상 x축은 0이에요. 그래서 근데 y축 방향을 보세요. 나온 그림이요. y축 방향으로는 진동을 해요. 그렇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진동을 해요. 그렇다는 얘기는 X축으로는 안 움직이고 Y축 방향, 한쪽 축 방향으로만 움직여요. 종파예요, 횡파예요? 이거는 종파죠. 그런데 기억 보기에서 횡파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보세요. 진동수는 2Hz라고 했거든요. 자, 그런데 주기를 보세요. 나번. 주기가 지금 얼마냐면은 2초예요. 그렇죠? 동일한 위상과 인접한 동일 위상 간의 거리가 파장이고 그가 한 파장에 해당하는 시간 그게 주기지요. 그쵸? 동일 위상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주기니까 2초예요. 주기가 2초니까 진동수는 얼마예요? 2분의 1이니까 0.5가 되어야 되죠. 그런데 니은은 2Hz라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진행 속력 볼까요? 진행 속력은 5cm/s냐 주기가 진동수가 2분의 1 파장이 얼마입니까? 파장은 10cm라고 문제에서 주어졌어요. 그럼 10cm 곱하기 주기, 진동수 2분의 1 하니까 5cm/s. 네, 맞았습니다. 그래서 디귿만 맞아서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그림 가는 오른쪽 방향으로 일정한 속력으로 진행하는 물결파의 어느 순간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물결파, 횡파지요. 실선과 점선은 각각 물결파의 마루와 고리고 A, B는 평면상의 고정된 지점이랍니다. 그림 나는 가의 순간부터 A 또는 B에서 물결파의 변이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랍니다. 자, 2번을 보시면 가번 그림이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마루에서 마루까지 이게 지금 2cm라고 돼 있습니다. 2cm. 이게 지금 마루고요. 이 가운데 점선이 있죠? 이게 지금 골이라고 돼 있어요. 자, 이게 골이에요. 그런데 요 마루에서 골까지는 1cm라고 했어요. 당연하죠. 파장이 2cm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래요. 그런데 나번 그림은 A 또는 B에서 물결파의 변이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거래요. 나번 그림을 보면 이렇게 지금 그려져 있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1, 그 다음에 여기가 2 이렇게 되겠는데 A고 여기는 마이너스 A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처음 0에서부터 그 다음 마루가 오죠. 그렇죠? 마루가 와야 돼요. 자, 그런데 마루는 실선이죠. 시간이 지나서 바로 마루가 와야 돼요. 골이 오면 안 되고. 진행 방향은 오른쪽이래요. 그러면은 A는 시간이 지나면 골이 오니까는 이게 아니죠. 따라서 B 위치예요. 위치 B에서 물결파의 변이를 나타내는 그래프예요.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랍니다. 속력은 얼마냐? 속력 볼까요? 파장이 2cm. 파장은 2cm래요. 시간은요, 1초죠. 한 파장 가는데 1초 걸려요. 이게 바로 주기예요. 그쵸? t분의 람다 하니까 1분의 2 해서 2cm/s가 돼야 되는데 1이라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기억은 틀렸고요. 물결파의 진동수는 0.5냐? 주기분의 1이 진동수죠? 주기가 1이니까 1 나옵니다. 니은도 틀렸고요. 디귿 나는
B에서 물결파의 변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나는 것이다. 변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나는 거 B 맞았죠? B 위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디귿만 맞아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같은 재질의 굵기가 다른 줄을 연결하고 굵은 줄의 한쪽 끝을 잡고 일정한 주기와 진폭으로 흔들었을 때 줄을 따라 진행하는 파동의 어느 순간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일정한 주기와 진폭으로 흔들었을 때입니다. 주기가 일정하대요. 자, 주기가 일정하다는 얘기는요, 진동수 일정한 거죠. 요 진동수도 일정한 거예요. 그렇죠? 일정한 진동수를 발생시켜 준 거예요. 주기가 일정한 건. 굵은 줄의 한쪽 끝을 잡고 굵은 줄에서 일정한 주기로 흔들어 준 거예요. 그런데 가는 줄로 가면 매질이 달라진 거죠. 매질이 달라지니까 파장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되셨어요? 자, 그럼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하고 물었어요. 진동수는 A가 B보다 크다? 아니죠. 진동수는 뭐예요? A와 B가 같아야 됩니다. 같은 진동수를 했으니까 진동수는 같아야 돼요. 근데 A가 B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기억은 지금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진행 속력은 가는 줄에서가 굵은 줄에서보다 크다. 자, 진동수는 같은데 파장을 보세요. 파장은 누가 길어요? B가 길지요. 그렇죠? 따라서 F 람다를 적용시키면 람다가 큰 B에서의 속력이 큰 거 맞았습니다. 니은 맞았고요. 다음 디귿 보세요. 이 순간 A와 B의 운동 방향은 같다. A와 B의 운동 방향은 같다. 이 순간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A는요, 이 순간 운동 방향은 아래쪽 방향으로 내려가는 방향이죠. B는요, 위로 올라가는 방향이죠. 그렇죠? 운동 방향은 그러면 반대란 얘기죠. 틀렸습니다. 그래서 니은만 맞아서 니은만 맞았으니까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봅시다. 그림은 물결파 발생 장치에서 A, B, C 구간으로 물의 깊이를 다르게 하고 물결파를 발생시켰을 때 어느 순간 파면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실선과 점선은 각각 물결파의 마루와 고리입니다. 자, 여기서 간과하면 안 되는 게, 자, 이 물결파예요. 물결파는 매질이 있어야지만 되는 역학파죠. 그쵸? 매질을 통해서 전달이 된단 말이에요. 매질을 통해서 전달이 되니까 매질의 밀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즉 밀합 매질에서 바로 전파 속력이 빨라져요. 속력이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동수가 동일할 때 속력이 증가하기 위해서는요, 파장이 어떻게 돼요? 파장이 증가해야 돼요. 그렇죠? 자, 실선과 점선은 각각 물결파의 마루와 고리랍니다. 자, 물결파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파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길다. A를 보세요. 18cm, B는요 10cm. 맞았죠? 니은 진동수는 B에서가 C에서보다 작다. 진동수는 동일하죠. 물결파 발생 장치에서 동일하게 만들어내니까. 디귿 속력은 A에서가 C에서의 3배이다. A의 파장이 18, C의 파장이 6, 따라서 3배. 맞았죠?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 맞아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볼까요? 5번에 보시면 그림 가는 공기에서 헬륨이 들어있는 풍선을 통과하는 소리의 진행 방향. 자, 05번입니다. 하나는 소리, 가는 소리예요. 소리. 이게 지금 어떻게 나가고 있지요? 풍선이 들어있고요. 여기에서 소리가 이렇게 입사를 하는데 이 소리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꺾여요. 그렇죠? 이렇게
가서 이렇게 꺾여요. 이거 지금 헬륨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둥근 플라스크에 물이 들어있어요. 물이 들어있고 여기에 단색광을 비추면 이렇게 꺾인대요. 꺾여가지고 이렇게 나간대요. 여기 마찬가지로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꺾여갖고 이렇게 나간대요. 됐죠? 여기는 공기예요. 밖은 공기.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소리는요. 여기는 소리가 가는 거고 여기는 단색광이에요. 자, 이건 두 개가 다릅니다. 소리는 역학파고요. 매질을 통해서 가는 거고요. 단색광은요. 전자기파예요. 매질이 필요 없어요. 즉 진공 속에서 가장 빨라요. 역학파는 밀원 매질일수록 빨라지고요. 그렇죠? 자, 그럼 소리의 속력은 공기에서가 헬륨에서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어요. 공기가 바로 가장 소환 매질이죠. 헬륨에서보다 작다? 맞았습니다. 니은 소리의 진동수는 헬륨에서가 공기에서보다 크다. 진동수는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니은 틀렸고요. 디귿 나에서 굴절률은 물이 공기보다 크다. 나에서 굴절률은 물이 공기보다 크다. 그렇죠? 물이 공기보다 큰 거 맞았습니다. 꺾이는 정도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이렇게 꺾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공기보다 크다 맞았습니다.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 맞아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6번 보세요. 그림 가와 같이 단색광 PQ를 공기에서 매질 A로 입사시켰더니 PQ는 A 내부에서 같은 경로를 따라 진행했답니다. 같은 경로를 따라 진행했는데 입사각이 달라요. 입사각이 다른 거예요. 굴절 경로는 동일한데. 자, 여기 지금 직각으로 법선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지금 법선. 여기가 공기, 여기가 매질 A.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지금 진행해 가는 거고, 이걸 그대로 연장시키면 이렇게 되는 거고, 요거보다는 큰 각으로. 이게 지금 P고 이거보다 더 큰가? 요게 Q래요. 그 다음에 그림 나눈 A에서 PQ의 파장을 포함하는 가시광선 영역의 빛의 파장 람다에 따른 굴절률 N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PQ를 포함한 가시광선 파장 가시광선 영역의 빛의 파장 람다에 따른 굴절률 N을 나타내는 게 낙원 그래프예요.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P의 속력은 공기에서가 A에서보다 크다. 속력은 공기에서가 당연히 전자기파니까 매질 속보다 크지요. 기억 맞았습니다. 니은 A에서의 굴절률은 입사광이 P일 때가 Q일 때보다 작다라고 했어요. 굴절률을 물었어요. 굴절률은 꺾이는 정도를 말하는 거죠. 그럼 PQ가 공기에서 A를 입사할 때 굴절각은 같아요.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먼저 P의 굴절률을 볼까요? 먼저 P가 공기에서 A로 갈 때 이 각도를 세타 P라고 할게요. 입사각을 세타 P. 그 다음에 Q의 입사각을 세타 Q라고 하고, 그러면 사인 세타 P, 그 다음에 굴절각은 세타라고 할게요. 사인 세타예요. 그 다음에 Q 같은 경우에는 N, 공기에서 A로 갈 때 입사각 사인 세타 Q, 굴절각은 사인 세타로 동일해요. 그렇죠? 됐습니까? 자, 이거는 람다 P 됐어요? 공기에서의 파장, 그 다음에 람다 A에서의 파장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람다 공기에서의 파장, 람다 A에서의 파장이에요. 됐어요? 그럼 세타는 동일하고 세타 P보다 세타 Q가 크죠? 세타 Q가 크다는 얘기는 사인값 큰 거죠? 그쵸? 사인값이 커요. 그럼 이 값이 요거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크다는 얘기는 공계에서의 람다 값이 더 크다는 얘기고, 파장이. 그렇죠? 따라서 Q의 파장이 P의 파장보다 길다는 얘기죠. 크다는 얘기죠. 그런데 니은 보면은 P일 때가 Q일 때보다 작다. 맞았죠? Q가 크다. 그러니까 니은 맞았습니다. 디귿. A에서 단색광의 파장은 P가 Q보다 길다라고 했어요. 굴절률도 요놈이 크고, 굴절률도 요놈이 크고, 파장도 요놈이 길고, 단색광한 파장은 P가 Q보다 길다라고 했어요. 되었어요? 자, 다시요. 여기 굴절률은 요놈이 커요. 이게 크니까 굴절률은 당연히 Q가 커요. P가 Q일 때보다 작아요. 그렇죠? 따라서 굴절률 N, P의 굴절률하고 Q의 굴절률 하면은 P가 Q보다 작아요. 그렇죠? 그럼 파장이 길수록 굴절률이 작은 거죠. A에서 말하는 거야. A에서. 공기에서가 아니라. 공기에서는 당연히 이건데, 위에 건데, A에서의 단색광의 파장은 P가 Q보다 길다. 맞았죠? A에서는. 거꾸로 되니까. 그렇죠? 공기에서하고 다르니까. 따라서 굴절률은 P가 Q보다 작아요. P가 Q보다 작아요. 따라서 파장은 P가 Q보다 길어야 되죠. 그쵸? A에서입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아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이요. 다음은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파동이 굴절에 관한 현상을 설명한 것인데, 물결파가 깊은 물에서 얕은 물로 비스듬하게 진행할 때 입사각은 굴절각보다 깊은 물에서 얕은 곳으로 간대요. 깊은 물이 밀한 매질이죠. 그렇죠? 얕은 물이 소한 매질이고, 따라서 밀한 매질에서 크지요. 그러니까 기억은 크다가 맞고요. 수심이 실제보다 얕아 보이는 것은 빛이 물속에서 공기 중으로 나올 때 굴절각이 입사각보다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자, 이거는 겉보기 깊이 물리 2에서 다루어질 텐데 아닌가요? 아무튼 니은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가 맞습니다. 지표면 근처에서 발생한 소리가 지표면보다 상공으로 휘어져서 진행하는 것은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지기 때문이죠. 지표면이 높으니까 진행 속도가 빠른 거예요. 자, 그래서 크다, 크기, 낮아지는 걸로 되어 있는 거 찾아오세요. 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입니다. 그림 가는 높이에 따른 굴절률이 변하는 매질 A의 바닥으로부터 일정 높이에 있는 광원에서 화살표 방향으로 단색광을 비출 때 단색광을 방출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고, 나는 A의 굴절률 N을 바닥으로부터 높이 H에 따라 나타낸 것입니다. 되셨죠? 자, 8번이 뭐냐면 여기가 높이 H인데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빛을 비춰요. 이렇게. 그렇죠? 광원이에요. 그랬을 때 여기가 A고 여기가 B예요. 매질 A에다가 그 다음에 높이에 따른 굴절률을 나타낸 게 여기가 굴절률이고요. 이쪽이 높이에요. 높이 올라갈수록 굴절률 커진대요. 잘 꺾인다는 얘기죠.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랍니다. 단색광의 속력은 H가 작을수록 크다. 단색광의 속력은 H가 작을수록, H가 작으면 지금 잠시만요.
h가 작을수록 지금 굴절률 낮아지죠. h가 작을수록 굴절되는 거.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거 소리가 아니라 단색광 빛이에요. 빛은 진공 속에서 가장 빠르죠. 그렇죠? 진공 속에서 빠르다는 얘기는 굴절률 1일 때예요. 굴절률이 작을 때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색광의 속력은 h가 작은 거, 굴절률이 작은 것에서 빨라지는 거, 커지는 거. 굴절률이 작은 거는 h가 낮은 값일 때. 그렇죠? 그래서 기억은 맞았습니다. 니은 단색광의 진동수는 h가 작을수록 작다. 진동수 변화 없죠. 디귿 광원에서 나오는 단색광이 A와 B 사이를 지날 때 B보다 A에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진행한다. 광원에서 나오는 단색광. 자, 그럼 굴절률이 작은 것이 속도가 빠르죠. 그렇죠? 그래서 B보다 A에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진행한다? 맞습니까? 아니죠. B에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진행하죠. 이해가세요? A와 B 사이를 지날 때 어느 쪽으로 가느냐? 굴절률이 높이 H가 클수록 굴절률이 크잖아요. 굴절률이 큰 매질에서 작은 매질로 가고 있어요. 지금 높이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광원이 비추고 있으니까 굴절률이 큰 매질에서 작은 매질로 진행할 때예요. 그러면 굴절률이 큰 거에서 작은 걸로 가면 굴절각은 입사각보다 커지죠. 이거예요. 공기 중에서 물 속으로 들어갈 때 이렇게 진행하다가 물에서 이렇게 꺾이잖아요. 그렇죠? 입사각과 굴절각 보면은 입사각이 더 크단 말이에요. 굴절각 됐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거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는 거니까 밀합 매질에서 소합 매질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입사각이 굴절각보다 작아요. 그쵸? 그러면 입사각이 굴절각보다 작아요. 그러면 이거는요, 광원에서 나온 단색광은 어떻게 가야 돼요? 꺾여야 되니까 B 쪽으로 가야 되죠. B에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되죠. 더 크게 꺾여야 되니까. 됐죠? 그래서 B보다 A에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B에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기억만 맞아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동의 진행과 굴절 2점짜리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